챕터 2에서는 상품 구매와 재고 관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요, 원가와 인벤토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퀵북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상품을 구입해서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품을 구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Purchase Order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물건을 먼저 받고 비를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물건과 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비를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Purchase Order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urchase Order를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Purchase Order 화면에서 먼저 벤더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Well Design이다. 그리고 클래스를 선택해야 되겠죠? 뉴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를 입력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그대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시프트에는 우리 회사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잠깐 여기에서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의 그 물건은 우리 회사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거래처로 직접 딜리버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쪽으로 직접 딜리버리를 시키길 원하실 경우에 그 주소를 입력하는 게 편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프트에서 해당 고객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orever Young Dress Company로 직접 보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프트 애드레스가 우리 회사에서 Forever Young Dress Company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입력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롱드레스를 100장을 오더하고, 그 다음에 숏드레스를 우리가 100장을 오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롱드레스하고 숏드레스의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퀵북에 입력이 됩니다. 네, 화면 아래를 보시면 메모란이 있는데요. 이 메모란은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메모란을 비워두시게 되면 나중에 Purchase Order를 고르실 때 어떤 Purchase Order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메모란에 간략하게 메모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Forever Young Dress다. 이렇게 입력을 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셨으면 Save and Close를 하시거나 또는 Next 또는 Previous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프린트를 원하실 경우에는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Save and Close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네, 상품과 비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 따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상품과 비를 함께 받았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빌이라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빌인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제 벤더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Well Design으로부터 Purchase Order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탭을 하게 되면 다음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오픈 퍼체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오픈 퍼체이스를 사용하시려면 Yes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Yes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픈 퍼체이스 오럴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퍼체이스 오럴 넘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메모에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메모에 기록을 안 했다면 맨 위에 9번처럼 아무런 글씨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퍼체이스 오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메모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모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 원하는 그 Purchase Order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하시면 퀵북이 자동적으로 Purchase Order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와 같이 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Purchase Order에서 100장을 오더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100장을 모두 받은 것이 아니고 90장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90장.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상품하고 비를 함께 받아서 이제 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Sav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10장을 먼저 상품이 도착되고 나중에 비를 받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Receive Item을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해당 벤더이 누구였죠? 예, Well Design. 자, 그러면 역시 아직도 오픈되어 있는 그 Purchase Order가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역시 Yes를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Purchase Order를 클릭해야 되겠죠? 뭐였죠? 네, Purchase Order number 12인 Forever Young Dress. 자,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장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퀵북이 나머지를 자동적으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자, 상품을 받았죠? 다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화살표 따라서 receive bill, 이제 빌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죠? 예, 여기서 해당 벤더를 타입을 합니다. well design.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상품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고 OK를 하시면 새로운 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까 본 빌과 똑같은 형태로서 10장에 대한 빌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퀵북이 자동적으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Sav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건을 오다해서 빌까지 받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페이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페이빌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입력한 모든 자료가 디스플레이 되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날짜와 해당 사항들을 점검하시고 페이하고자 하시는 그 빌을 클릭을 하십니다. 혹시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디스카운트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셔서 디스카운트 인포메이션을 넣은 다음에 나오시면 모든 것이 여기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페이할 것인가를 역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으로 페이하실 경우에는 책하고 to be printed에 마크를 하시고 해당 은행을 점검하신 다음에 pay and close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하실 것 같으면 크레딧 카드에 마크하신 다음에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ay and close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제 재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장부에 있는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손이라든지 또는 소실이라든지 또는 도둑을 맞았다든지 이런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퀵북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고 Report Finder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인벤토리를 클릭한 후에 맨 아래 보시면 Physical Inventory 워크시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디스플레이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워크시트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 데서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온핸드 금액을 없앱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프린아웃 해가지고 실제 재고 조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재고 조사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야 되나?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를 보시면 Adjust Quant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해당 날짜를 입력하시고 Adjustment Account에 Inventory Adjustment 이라는 어카운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스터머나 클래스가 있으면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면 New Quantity와 Quantity Difference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Current Quantity가 여기 나타나 있죠? 그러면 실제 재고 조사한 숫자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25개다. 그리고 300개다. 1160개다. 그리고 30개, 20개, 40개, 50개, 여기는 변동이 없다 가정한다면요. 지금 이와 같이 퀵북이 자동적으로 그 차액을 계산해 줍니다. 화면 맨 아래를 보시면요. Total Value of Adjustment 해서 토tal 금액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벤토리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재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그 재고 금액이 가치가 떨어졌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밸류 자체를 어저스트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걸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맨 왼쪽을 보시면 Value Adjustment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전부 밸류가 나타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Current Value가 8,600불인데 New Value가 8,500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가 8,500불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떨어진 8,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와 같이 8,000불로 수정하면 퀵북이 알아서 계산을 이와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모두 재고 조사 결과 정리가 끝났으면 Save and Close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